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64페이지를 보면 자, 그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관계에 의해서 사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하단에 보면은 사채의 발행금액 계산이 있어요. 사채의 발행금액 계산.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사채는 최초로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인식을 한다. 사채의 경우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라는 거예요. 사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은 뭐가 있죠? 원금하고 이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한 금액이 바로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채의 발행 금액 박스에 나와 있죠, 제일 하단에. 그래서 이자의 현재 가치 더하기 원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65페이지에 가면은 현재 가치 계수가 주어진다면 사채 발행 금액은 이제 현재 가치 계수를 써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현재 가치 계수는 내가 좀 전에 설명했어요, 그죠? 간단하게. 자, 그다음에 사채 발행비가 나와요.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사채, 채권을 종이를 인쇄하는 비용. 그다음에 광고도 해야 되겠죠. 우리 채권 사주세요라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비. 그다음에 우리 채권을 발행을 이제 대행해주는 금융회사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사채 발행비. 이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별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과 사채 발행비의 회계 처리, 이건 사채 발행할 때의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265페이지에 예제 10-1을 한번 볼게요. 다음 각각의 경우에 사채의 발행 금액을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채 발행비는 없는 걸로 일단 가정했고요. 첫 번째, 2001년도 1월 1일 날 3년 만기 액면 이자율 10%에 액면 금액 100만 원 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시장 이자율도 10%래요. 액면 이자라고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시점이야. 여기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은 1차년도 말에 이자를 한번 지급하죠. 얼마만큼? 10%만큼. 100만 원은 10%니까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요. 2차년도에도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차년도에도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뭐도 지급한다? 원금도 갚는다. 10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첫 번째, 이자의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내야 돼요. 자, 명목 금액을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할인한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일반적으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한다 요거를 할인한다라고도 얘기해요. 할인한다. 그래서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자 1차년도 10만 원은 현재 가치가 얼마다? 얘는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했죠. 그래서 1.1.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10만 원. 얘는 뭐가 된다? 이자 계산을 한 번, 두 번 했죠. 복리 계산이니까. 그래서 1.1의 제곱. 세 번째 이자는 이자 계산을 세 번 했죠. 1.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자 현재 가치만 여기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자, 10만 원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면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직접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찾아가지고 1 나누기 1.1 더하기 1 나누기 1.1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1.1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10% 3년에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현재 가치 계수표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얘가 아마 2.48685가 나올 거예요. 자주 쓰는 할인율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2.48685 24만 8,685원이 바로 이자의 현재 가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의 현재 가치
자, 원금은 3차년도 말에 한 번만 발생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됩니다. 그럼 얘는 현재 가치 계수표를 찾아보면 10% 3년에 현재 가치 계수, 연금 말고 현재 가치 계수를 찾아보면 아마 0.75131일 거예요. 아마 75131.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75만 1,310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채의 발행가액은 1번하고 2번을 더한 거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999,995원인데) 요거는 아마 복리 계산을 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끝전을 5라고 할게요. 5. 요걸 둘을 더해보면 아마 100만 원이 될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시장이자율하고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똑같으면 액면 발행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는 자, 사채 발행일 날 2001년도 1월 1일 날 자, 차변에 이제 사채를 발행해서 뭐가 들어온다? 회사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 얼마? 100만 원. 대변에 뭘 기록하느냐? 바로 사채라고 기록을 하고요. 100만 원. 액면 발행의 경우는 회계 처리가 간단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자를 지급할 때 2001년도 12월 31일 날 첫 번째 이자를 지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지급해줘. 대변에 현금 얼마? 10만 원. 20만 원은 뭐다? 이자죠, 이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10만 원. 이렇게 쭉 3년 동안 회계 처리 해주고요. 2003년도 12월 31일 날 원금을 갚을 때 차변에 사채가 없어지겠죠. 100만 원. 대변에 현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회계 처리가 간단해요. 액면 발행은.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001년도 1월 1일 날 3년 만기 액면 이자율 10%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시장 이자율만 12%래. 12%. 자,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네. 자, 여기가 현재, 여기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야. 현금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 액면이자 10만 원씩 주고요. 3번. 여기도 10만 원씩 이자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 3차년도에는 원금 100만 원을 상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시장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자, 동일한 조건에 12% 수익률을 주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이자를 얼마씩 받았을까? 이 빨간색은 가정치예요. 12만 원씩 받았겠죠. 12만 원씩. 12만 원씩. 그러면 우리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만약에 원금 1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매년 이자로 얼마씩 손해봐요? 2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럼 요 2만 원씩 손해보는 부분을 뭔가 메꿔줘야 돼. 근데 그 부분을 미리 선이자로 지급을 하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선이자로 지급을 하고. 요 이자 차이 부분을, 결론이 그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자의 현재 가치예요. 이자의 현가, 현재 가치 계수는 자, 10만 원 곱하기 자, 이제는 계수를 쓸게요. 바로 여기에 3년 12%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찾아보면 표에 여러분 이렇게 뒤에 혹시 교재에 테이블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가로축이 아마 할인율이고 세로축이 아마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12% 3년에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찾아보면 아마 2.40183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4만 183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의 현가 계산을 하면 100만 원 곱하기 자 3년 12% 얘는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계수. 얘를 한번 찾아보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0.71178일 거예요 아마. 71178. 그래서 원금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71만 1,780원이 된다. 그래서 발행가액은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더하면 951963 여기가 951963이에요. 자, 그러면 자 표시 이자율은 10%, 시장 이자율은 아까 12%였죠,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더 큰 상황에서는 액면 금액 1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죠. 즉 할인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액면 금액 100만 원하고 실제 발행된 금액 95만 1,963원의 차이. 얘가 얼마냐면 48,037원이죠. 그죠? 요 48,037원. 얘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얘 성격. 48,037원. 얘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2만 원씩 원래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12만 원씩 이자를 받았을 사람들이 매년 2만 원씩 이자를 손해보고 있었죠. 요 2만 원. 요 2만 원에 대해서 연금 현재 가치 계수 2.40183을 곱하면 바로 요 금액이에요.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그죠? 매년 손해보는 요 2만 원씩 2만 원 연금이죠. 그죠? 같은 금액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연금 현재 가치 계수 요걸 곱하면 요 금액이에요. 즉 매년 2만 원씩 손해보는 이자를 발행 금액에서 보전을 해준 거죠. 발행하는 입장에서. 그래야지만 채권이 발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48,037원은 뭐냐면 미래의 3년 동안에 손해본 이자를 미리 보전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선지급 이자야. 선지급 이자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채, 이 사채 말고 명동 사채 시장 갈 때 그 사채. 그 사채를 빌릴 때 사채 그 채권자가 어때요? 미리 선이자를 떼고 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리면 야, 너 저기 내가 선이자로 5만 원 뗄 테니까 일주일 뒤에 100만 원으로 갚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95만 원이야. 근데 일주일 뒤에 100만 원으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내가 5만 원만큼 이자를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선지급 이자야. 그래서 즉 선급 비용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선급 비용.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한 번에 발행할 때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이자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요걸 한꺼번에 준 거기 때문에 매년 이자 손해 보는 만큼의 그 비율에 따라서 얘를 나눠 가지고 기간별로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마치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사채의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야 돼요.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야 돼. 장부금액 조정표. 그 장부금액 조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일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유효이자야. 자, 요 유효이자는 뭐냐면 사채의 발행 금액하고, 그죠? 우리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그 할인율을 유효이자율이라 그래요.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그 유효이자율이 곧 시장이자율이 돼요. 그래서 유효이자를 곱하는데, 유효이자를 계산을 해내는데 그때 곱하는 이자율은 뭐가 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12%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빼느냐? 얘가 A이고요. 얘가 B야. 그래서 여기에 현금 이자야. 현금 이자. 얘는 아까 이자율이 몇 %였다? 10%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C가 뭐냐면 상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하여튼 여기 조정액이라고 써볼게요. 조정액. 그다음에 마지막이 D가 여기가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얘는 A에서 B를 뺀 거. 그래서 자, 2001년도 1월 1일 날 발행 금액이 얼마였냐? 951963이죠. 951963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러면 기초에 있던 장부 금액에다가 요 유효이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거만큼 실제로 이자가 발생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럼 951963에다가 12% 곱하면 114235. 여기가 114235가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1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2002년도 12월 30일, 2003년도 12월 30일. 그럼 3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다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현금으로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을 하죠. 1차 년도의 조정 금액은 자, 유효이자에서 현금 이자를 뺀 금액이야. 그래서 얼마? 14,235. 이 14,235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48,037원 중에서 1차 년도에 귀속될 선이자예요. 그래서 1차 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것.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된다? 장부 금액에다가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상환을 해버렸으니까. 이자로 이제 사라졌으니까. 951963 더하기 1423 하면 966198. 여기가 966198이 되죠. 다시 2차 년도가 됐어요. 그럼 1차 년도 말 장부 금액 여기에다가 12%의 이자를 곱해요. 그래서 125944. 여기가 125944가 되고요. 여기가 15944가 돼요. 장부 금액은 982142. 여기가 982142가 되고요. 다시 3차 년도가 되면 117858. 그죠? 117858. 17858. 그럼 여기가 17858 맞나요? 맞죠, 그죠? 17858 하면 여기가 비로소 이제 100만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년 동안의 총 상가액은 아까 요 금액이 나와요. 48,037원. 그죠? 그리고 유효이자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죠. 34803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에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이 얘예요. 얘 바로 348037. 얘가 총 이자야. 총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에다가 선이자 뗀 거. 얘도 이자죠, 그죠? 두 개 더한 게 바로 실질적인 총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서 이자 비용을 요 인식하는 요 방법을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바로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불러요.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2001년도 1월 1일 날. 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채 금액은 원금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1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사채를 발행했을 때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발행 금액이죠. 여기 951963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 얼마? 951963이 돼.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하면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맞아야 되죠. 그죠? 근데 차변합계가 지금 얼마? 48,037원만큼 모자라. 그럼 저 48,037원의 성격은 뭐라 그랬죠? 아까 선지급 이자라 그랬죠. 선급 비용 성격이라 그랬어. 여기다가 선급 비용 썼으면 좋겠는데 회계학에서는 얘를 선급 비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뭐냐? 실제 성격은 선급이자 성격인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이게 뭔 얘기냐? 자, 이 발행일 당시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면 발행일 당시에 차변에 뭐 자산이 있었을 거고요. 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 사채가 있어. 사채 100만 원. 그리고 사채 바로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빼기 48,037원이다. 그래서 우리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951963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계정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선급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매 회계년도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서 이자 비용에 더해질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2001년도 이제 결산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똑같아요. 현금은 똑같이 10만 원 지급하고요.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이자 중에서 비용으로 털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합쳐진 금액이 뭐다? 유효이자였다.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을 보면 114, 23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계는 차변하고 대변 합계가 맞아야 되죠. 그럼 대변에다가 얼마를 기록해야 된다? 14, 235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14, 235가 뭐다? 우리가 선이자 중에서 1차 년도에 기속될 부분. 그래서 원래는 선급 비용을 털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쟤를 이름을 선급 비용이라고 하지 않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지급에 대한 분계를 해주고 자 1차 년도 말에 다시 재무상태표를 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채가 일단 100만 원 기록이 되고요. 표시 금액이.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3년 중에 1차 년도는 지금 소멸이 돼버렸죠. 그럼 아까 있던 48,037원 중에서 요게 사라진 상태야. 그럼 저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얼마가 남느냐? 33,802 여기가
33802가 돼서 사채의 장부 금액이 966198이 된다라는 거예요. 1차 연도 말이 그려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삼각표에 따라서 2차 연도, 3차 연도 회계처리 똑같고 만기일날 회계처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인 발행 얘기예요. 할인 발행. 자, 그럼 이제 할증 발행을 한번 볼게요.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이 아까 세 번째 케이스죠, 그죠? 거기는 액면 이자율이 10%이고 시장 이자율이 8%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현재 1차 연도 말, 2차 연도 말, 3차 연도 말이야. 자, 매년 지급하는 현금 이자는 똑같아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원금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8%래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만약에 시장에 투자했으면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 8%니까 8만 원만큼 받았을 거야. 8만 원만큼. 근데 우리 회사의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매년 2만 원만씩 더 이익을 보죠. 2만 원씩 이익을 더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2만 원만큼 이익을 더 보는 거를 뭐에서 조정한다? 우리의 발행 금액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할인 발행의 반대예요. 반대. 이때는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선이자를 지급한 거죠. 이자 비용을 미리 선지급해 준 건데 얘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이자 중에서 미리 돈을 땡겨 받는 거예요. 이자를 덜 지급해야 될 거를 땡겨서 받는다. 이걸 뭐 선수 수익으로 보기는 그렇고 비용이니까 선수 이자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겠죠. 약간.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자의 현재 가치예요. 얘는 10만 원 곱하기 현재 가치 계수예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PVIFA라고 약자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 이자율이 아까 8%였죠. 8% 3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2.577 하나죠, 그죠? 2.577 하나. 여기가 2.577 하나. 그래서 이자 현재 가치가 25만 7,710원이고요. 그다음에 원금의 현가가 100만 원 곱하기 8% 3년 0.79383. 0.79383이에요. 얘는 PVIF 8% 3년. 그래서 얘 계산하면 79만 3,830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은 1 더하기 2가 돼요. 두 개를 더하면 1051510 1051510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요. 아까 할인 발행과 마찬가지로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면 여기가 날짜고요. 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금 이자가 먼저 나와요. 여기가 현금 이자. 그래서 현금 이자가 얼마? 10%. 이자율이 높은 놈을 왼쪽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유효이자요. 유효이자는 아까 시장 이자율인 8%. 그 다음에 C가 조정금액이에요.
얘는 A 빼기 B가 되고요. 마지막 D가 바로 장부 금액이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1일 날에는 발행 금액이 아까 1051510이었죠. 1051510. 그러면 자, 장부 금액이 지금 액면 금액보다 높아요. 근데 만기일 날은 뭐가 남아 있어야 된다? 액면 금액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조정 금액을 장부 금액에서 매년 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선이자로 더 받은 금액 51,510원을 매년 이자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연도별로. 할인 발행하고 반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01년도 12월 30일, 2002년도 12월 31일, 2003년도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똑같아요. 10만 원으로. 그리고 10만 원. 그래서 총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유효이자를 따져보면은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51510에다가 8% 곱하면 84121. 여기가 84121이야. 그럼 조정금액이 얼마냐면 15879죠, 그죠? 15879. 그래서 15879 그러면 1035631. 1035631. 그죠? 2000년도 마찬가지로 8% 곱하면 82850. 여기가 82850. 얘 계산하면은 17150이죠, 그죠? 17150. 1018481. 여기가 1018481. 그러면 여기가 18481이 되고요. 여기가 81519. 조정 금액은 아까 51510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뺀 게 요 금액이죠. 248490.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는 100만 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죠. 2001년도 1월 1일 발행일 날. 자, 우리가 인식할 사채 금액은 항상 원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받은 현금은 이거죠. 1051510. 그럼 차변대변 합계가 맞아야 되니까 51,510원을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근데 얘는 뭐 선수이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회계에서는 얘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부가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를 한번 예를 들면 사채가 있고요. 여기 원금 100만 원. 여기에 바로 밑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더하기 51,510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이 1051510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부가적 평가 계정이고 표시할 때 사채의 장부 금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발행일 날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날 2001년도 12월 말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대변의 현금 10만 원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식할 이자 비용은 현금 지급 이자에다가 선이자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기 84121이다라는 거죠. 84121.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5879인데 15879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땡겨받은 51510 중에서 1차 년도에 기속될 부분이죠. 즉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할증 발행의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렇게 할증 발행이 되죠. 할증 발행, 그죠?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266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쭉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채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혹은 액면 금액보다 낮게 할인하거나 혹은 액면 금액보다 높게 할증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각각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 발행은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고요. 할인 발행 보면 발행 시점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다시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봤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자 지급할 때는 차변의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대변 쪽에다가 현금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인식한다. 할증 발행은 반대다라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계정은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한다. 할인 발행할 경우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에 기록한다. 이게 아까 뭐였었죠? 우리가 미리 돈을 지급한 거죠. 이자를. 아까 손해보는 이자 차익만큼 미리 돈을 지급한 선지급 이자가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미리 덜 지급한 거죠. 우리가 미리 땡겨 받은 거라고 해도 되고요. 어찌 보면 미래의 이자를 덜 지급한 거를 미리 반영한 거다. 발행가액에다가. 그리고 사채의 액면 금액에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을 사채의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장부가액. 그래서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회사는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회계 처리를 한다.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할인액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야 된다. 할증 발행 차금은 역으로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환입한다 그래요. 이익을 늘리는 방향은 환입한다. 이익을 줄이는 방향은 상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채 발행 차금 계정은 사채의 가산 또는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차감하는 형식 혹은 부과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 설명한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7페이지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267페이지에 있는 예제. 강남은 액면 금액 100만 원, 표시 이자율은 8%, 발행일은 2001년 1월 1일, 만기는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하는 사채를 2001년도 1월 1일 날 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행일인 2001년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은 10%래요. 자, 사채 문제가 나오면 이자율을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표시 이자율은 8%인데 시장 이자율은 10%야. 그럼 이 사채는 어떻게 된다? 할인 발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현재 가치 계수는 뭐가 될까요? 시장 이자율은 10%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10% 단일 금액인 0.7513 그리고 10% 3년의 연금 현재 가치 계수 2.4868 요 두 개를 쓰는 거야,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2001년 12월 말에 상각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인가? 자, 2001년도에 인식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공법하고 간편법. 전공법하고 간편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공법은 뭐냐면 사채 발행 금액을 순수하게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사채 일단 발행 금액.
자, 이자가 얼마냐면 지금 100만 원에 대해서 표시 이자율이 8%래요. 100만 원 곱하기 8%니까 8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고요. 얘는 3년 동안 발생하는 연금이죠. 그럼 10% 3년에 연금 현재 가치 계수 2.4868. 그죠? 여기에다가 원금의 현재 가치를 더해주면 돼요. 원금 100만 원인데 10% 3년에 단일 금액 현재 가치 0.7513. 그래서 발행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950-254) 보죠. 그러면 자 1차 년도 상가액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유효이자에서 뭐를 뺐다? 현금 이자를 뺐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효이자는 얼마냐면 발행 금액인 950254 곱하기 유효이자율 몇 퍼센트? 10%. 여기서 뭘 뺀다? 현금이자 얼마? 8만 원. 그러면 얘 얼마다? 15025. 15025가 1차 년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게 바로 정석이야. 푸는 정석이고요. 간편법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내가 그림 그린 거를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이 투자자가 이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매년 손해보는 이자 금액은 얼마예요? 10%와 8%의 이자 차이인 2만 원이죠. 2만 원. 그죠? 그럼 1차 년도에 이자 손실액이 얼마냐면 2만 원이야. 얘를 1차 년도에 보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 계수를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얘는 단일 금액으로 보고 1년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가치 계수 표현 안 나와 있는데, 자, 이자 차이 2만 원 중에서 자, 요런 거죠. 여기가 0,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매년 지금 2만 원씩 이자 손실을 보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거의 현재 가치가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면 1차 년도 상가액은 요 뭔 놈부터 상각이 돼. 뭔 놈부터. 그러면은 얘는 1 나누기 1.1의 세제곱이야. 요걸 계산하면 15025가 나와요. 15025. 그럼 2차 년도 상가액은 2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1의 제곱. 3차 년도에 적용될 부분은 2만 곱하기 1 나누기 1.1 이렇게 연도별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편법으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제 268페이지에 가서 그 예제 10-2 부분하고 할증 발행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269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사채 상환의 회계 처리가 있어요. 사채 상환의 회계 처리. 사채를 상환하는 데 따른 회계 처리는 뭐냐면, 자, 사채를 일반적으로는 만기일 날 상환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회계 처리도 간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사채 발행 이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사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기 상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기 상환.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채가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환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하고 우리 남아있는 사채의 장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채는 그 상환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죠. 근데 시장에서 형성된 그 채권의 가격은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바뀌어. 우리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사채 발행일 날에 시장 이자율 한 번만 딱 적용하고 그 뒤로는 시장 이자율 변동을 전혀 반영한 바가 없죠. 근데 실제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될 때는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기 이전에 얘를 상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하고 장부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차액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차액은 손익으로 처리를 해라.
사채 상환 손실 혹은 사채 상환 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제. 어디를 보냐면 271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자, 강남은 2001년도 1월 1일에 아래와 같이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사채를 2001년도 12월 말에 98만 원에 조기 상환하였다. 2001년에 인식할 사채 상환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액면 이자율 8%,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 이자율은 10%. 자, 액면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를 비교해 보니까 할인 발행 됐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발행가액이 950-2663. 발행가액까지 추진절이 주어졌어.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상환 직전 장부 금액을 구해야 돼요. 얘 지금 1년 지나거나 상환을 했죠. 그죠? 그럼 최초 발행 금액이 일단 95만 얼마? 263원이야.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를 더해 주고요. 유효 이자는 아까 10%였죠. 그러면 95026 더해 주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얼마? 8만 원을 빼주면 된다. 그럼 얘가 1차 년도 말, 즉 상환 직전에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965289야. 965289가 상환 직전의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환 손익이야. 상환 손익은 우리 상환한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환한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98만 원이래요. 98만 원에 상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제거해야 될 장부 금액은 965289야. 그러면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부채의 장부 금액은 96만 5천 원짜리야. 근데 96만 5천 원짜리 빚을 얼마 주고 갚았다? 98만 원 주고 갚았다. 얘는 이익일까 손실일까? 손실이죠. 그죠? 돈을 더 주고 빚을 갚았잖아. 그러니까 손실이지. 손실 금액은 얼마? 34,711원이죠. 그죠? 34,711원만큼 뭐가 발생한다?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회계 처리. 자, 일단 돈은 얼마를 갚았다? 현금으로 98만 원을 갚았어요. 근데 사채는 전액 상환됐기 때문에 사채 원금 전체가 사라지겠죠? 사채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있던 잔액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차변 쪽에 남아있었겠죠. 그러면 없을 때는 대변 쪽으로. 사채 할인, 줄여서 쓸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남아 있었냐?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상환 직전에 지금 965289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있었을까? 100만 원하고 요거의 차이 금액만큼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965289 37,411원. 여기에 37,411원이야.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얼마가 발생을 한다. 예, 계산해 보면 이상한데?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34,000이네. 아, 미안해. 34,000
맞아? 뭐 이상한데? 우연히 그런가? 아, 711원. 그죠? 34,711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그죠? 여기 14,711원이네. 뭐가 좀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할까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째 좀 삽질을 해버렸네. 98만 원과 96만 5천 원의 차이죠, 그죠? 아유,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289. 그래서 14,711원. 그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14,711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2페이지에 가면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아까 개념적인 얘기는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2페이지입니다. 충당부채는 단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은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50%를 얘기한다. 지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충당부채는 그 지출 금액이나 지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정부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은 다 확정부채예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충당부채는 이름이 부채 이름이 끝에 무슨 충당부채 이렇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AS 의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금액이 확정이 어느 정도 추정이 돼. 뭐 이제 지급 보증 충당 부채, 그죠?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충당 부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 부채의 예에는 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공사 보증 충당 부채, 소송과 관련했다면 손해배상 충당 부채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회사가 제품을 판매할 때 일정 기간 내에 결함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교환 또는 수리해 주기로 하는 제품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시기와 뭐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서비스가 발생할 거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추정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전전 시간에 배웠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예요.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됐고요.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충당부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1년 이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뭐 외워야 되는 거긴 하죠. 외워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과거 사건의 결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는 현재의 의무예요. 현재 시점에 미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의무가 존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50% 이상의 확률로. 그리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바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당부채 인식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우발부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만 기재를 한다. 그래서 273페이지의 상단에 보면은 그 표가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표의 왼쪽 편은 지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단의 가로축은 금액의 추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 표의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것만 지금 충당부채로 인식하죠.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 그 외에는 다 뭐다? 우발부채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보면 다음 중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돼 있어요.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그죠? 현재 의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의제 의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계약상이나 법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냐면 판매 후에 30일 동안은 무조건 반품을 받아주는 그런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어. 그리고 그 판매 정책이 고객들한테 널리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사는 고객들은 아, 이 회사는 30일 이내는 무조건 반품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계약상 반품 가능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기대하는 반품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반품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게 바로 의제 의무예요. 의제 의무. 2번,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맞죠? 3번,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확실히는 아니죠, 그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신뢰성 있게. 정확한 측정치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4번,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얘는 맞죠, 그죠? 우발부채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충당부채 예로 제품보증 충당부채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274페이지에 보면은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나와요. 예제로. 자, 얘도 한번 예제를 보면 10-4가 나오죠, 그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강남은 제품 판매 후 1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AS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과거 경험에 따라 매출액 중 5%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을 한다. AS 비용이 매출액이 5%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강남의 2001년도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 전액 현금으로 판매했다. 2002년도에 실제로 20만 원의 제품 보증비를 지출을 하였다. 자, 2001년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처리를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결산을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1년도 말에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예요. 금액은 매출액의 5%래요. 매출액이 아까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5%. 즉 얼마? 50만 원. 차변에는 제품 보증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실제로 제품 보증비가 발생을 했는데 20만 원만큼 발생했대요. 그러면 2002년도에 실제 제품 보증비가 발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금 20만 원. 이때 대손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이 충당부채를 먼저 헐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얼마? 20만 원만큼 인식한다. 만약에 이때 제품 보증비가 70만 원 발생했다.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되느냐? 현금은 70만 원 나가고요. 차변에 충당부채 50만 원 쓰고 모자라는 20만 원 뭘로 인식한다? 제품 보증비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제품 보증 충당부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부채가 나오는데, 자, 퇴직급여 부채에는 우리 요즘에는 이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확정기여제도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를 우리 흔히 DC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정급여제도를 DB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기여금의 그 운용 수익을 퇴직금 그 출연금의 기금의 출연금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 기여금을 금융기관의 외부에 예치를 해요. 물론 이제 그 DB형도 마찬가지예요. 확정 급여형도 외부 금융기관에 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예치를 해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뭐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고 도산을 내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부당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정했냐. 기업들이 미리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혹시 유사시에 이 사람들의 퇴직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미리 돈을 예치를 해놔라라는 거예요. 예치를 해놔라. 그게 바로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 기여금을 종업원들이 나중에 퇴직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도 보장을 해주고 노후소득도 보장을 해주고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확정기여제도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퇴직금 기여금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그 퇴직금 재원에 해당되는 기여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나면 그걸로 회사는 의무가 다 하는 거예요. 의무를 끝내는 거야. 더 이상 회계처리를 할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가 그 퇴직금 기여금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는 거고 혹시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가 그거를 떠안는 거죠. 그 손실을. 그러니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정기여형이에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근로자는 아무것도 아직 뭐 혜택 받은 건 없어요. 단지 나의 퇴직금 재원이 회사 외부에 예치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고 기업이 그 퇴직금 기여금의 운용 책임을 지고서 굴려야 돼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회사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 실제로 종업원이 퇴직할 때는 법에 정해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그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정급여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그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은 회계 처리가 매우 간단해요. 회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여금을 납부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요. 기여금 납입할 때. 혹시 법에 정한 기여금 납입 한도를 모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더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혹은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확정기여제도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근데 확정급여제도는 조금 복잡해요. 확정급여제도는. 그래서 확정급여제도의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재무회계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재무회계에 가서. 예제 277페이지로 가서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종업원 퇴직급여의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퇴직연금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나눈다. 맞죠? 2번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금융기관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료된다. 맞아요. 그죠? 3번 확정급여형은 지급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의무를 종결한다. 아니죠. 확정급여형은 끝까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3번이 3번이 좀 이상한데 이거 표현이 4번을 보면 확정급여제도랑 운영에 대한 책임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4번도 틀렸는데 3번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3번이 좀 표현이 이상해요. 확정급여형은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답이 아마 3번도 틀린 것 같아요. 3번, 4번이 둘 다 좀 말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278페이지 한번 보면 기타 비유동부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장기 차입금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얘는 외부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데 상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12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그런 차입금을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급 시기가 그 우리 재무 상태표일,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12개월보다 먼 미래에 있는 그런 뭐 매입 채무, 미지급금을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해요. 다만 주의할 거는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현재 가치로.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회계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아 이런 게 계정 과목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만 좀 기초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예제를 몇 개 풀어보고 수업을 끝낼게요. 279페이지에 1번 보면 밑줄 친 나와 관련 있는 계정 돼 있죠. 비유동부채 계정, 비유동부채. 그 보기에 보면 뭐가 있죠? 사채하고 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그죠? 2번이 답이고, 2번에 보면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3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 뭐가 있다?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6번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사채의 발행 금액은 원금의 현재 가치에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한 거다. 맞죠? 할인 발행은 표시이자 합계가 유효이자 합계보다 높은 경우다. 아니죠, 그죠? 할인 발행은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이자 합계도 아니고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할증 발행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맞죠, 그죠?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7번 280페이지요.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하고 같으면 사채는 어떻게 된다? 액면 발행된다. 맞고요.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된 경우에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매년 어떻게 된다? 매년 감소한다. 아까 할증 발행 케이스 봤었죠. 삼각표 보면 감소해요.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 유효 이자율법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얘도 맞죠, 그죠? 아까 그 삼각표 장부금액 조정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4번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보다 작다. 아니죠. 현금 이자 지급액에다가 매년 선지급 이자를 더해주는 꼴이잖아. 오히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8번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고 표시 이자율 8%. 2001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 3년 만기. 2001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시장 이자율이 10%래요. 여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구하라 그랬죠. 요거는 아까 연습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9번에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 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발행일이 2001년도 1월 1일이고 만기는 2005년 12월 30일이래요. 그리고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 10%, 발행가액은 92만 7,880원이고 유효 이자율은 10%래요.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해 봤더니 할인 발행 됐었겠네요. 그죠?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다. 자, 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일자고요. 여기가 유효이자. 유효이자가 아까 12%였죠? 시장이자율. 그리고 여기가 액면이자. 그리고 여기가 상각액. 여기가 장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01년도 1월 1일, 2001년도 12월 31일, 2002년도 12월 31일, 2003년도 12월 31일. 2003년 말 장부 금액을 물어봤었죠, 그죠? 자, 그럼 장부 금액 발행가액은 아까 927880이었어요, 그죠?
927 880. 그죠? 여기는 액면 이자는 10%였어. 그러면 이자는 매년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1차년도에 927880 111346이죠. 그죠? 그러니까 111346 11346 상가격이 11,346원. 여기 927880 93926 여기가 93926 2차년도는 112707 112707 여기가 12707이죠. 그죠? 여기 93926 951933 951933 114232 여기가 14232가 되죠. 그죠? 951 966165 계산을 조금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966125 여기 뭐 2번이 가장 가깝네요. 그죠? 단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역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2003년 12월 31일이에요. 여기가 2004년 12월 31일, 여기가 2005년 12월 31일. 여기가 최종 만기죠, 그죠?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는 매년 10만 원씩 두 번 지급하죠. 그리고 원금 100만 원. 요때 나가요. 그럼 요 시점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이자의 현재 가치 10만 원에다가 자, 시장 이자율 12%에 2년. 이자 계산 두 번 했잖아요. 그죠? 2년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 현재 가치 계수.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12%니까 0.9 현재 가치 계수표가 없으니까 89286 89286 0.7979 1.69005 여기가 1.69005 더하기 원금의 현재 가치 100만 원 곱하기 0.7979 0.7979 맞나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966 195) 966 195가 된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앞으로 계산하는 방법, 뒤로 계산하는 방법. 자, 마지막 10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어요.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2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매년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죠? 액면 금액은 고정이 돼 있는데 매년의 유효이자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상가액은 환입액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니죠. 매년 증가하죠. 그죠? 왜냐하면 유효이자가 커지고 유효이자에서 고정된 액면이자를 빼니까 매년 상가액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3번이 틀렸다.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부채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